볼게요. 이 형식적 심사주의는 꼭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186조를 제가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좀 도식화함 시켜볼게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 둘 다 공시의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그럼 X부동산이 현재 갑 소유인데요.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의 지위는 뭐다? 매도인이 되고요. 을의 지위는 뭐가 된다? 매수인이 돼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로가 실체 관계. 그럼 이제 이렇게 실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이제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뭘 줘야 되고 대금 줘야 되고 그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뭐다 소유권을 뭐다 넘겨주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등기. 그럼 이제 등기를 하는데 우리 등기부의 구성 자체가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등기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한 장의 종이에 토지의 표시, 즉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는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이 세 부분이 한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부분의 한 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도 부동산의 표시와 뭐다 권리적 관계를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표제부라고 하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부분을 갑구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시하는 부분은 뭐다? 을구라고 해요. 그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용어도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런 지문들은 뭐 해야 한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물론 알고 있으신 분들은 뭐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럼 표제부는요. 표제부에는 이게 1 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저 건물의 표시가 기록된다고요. 뭐가 기록된다? 건물의 표시. 토지라면 뭐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요. 그래서 표시라는 용어가 이제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지적법에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에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제 건물은 뭐다? 건물의 표시. 그럼 토지와 건물의 표시를 합치면 뭐다?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요. 그러면 이 건물의 표시는요.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물의 면적 등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요.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건물이라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지문들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구나라는 걸 처음 들었으면 이거 뭐 한다? 그냥 넘기지 말고 건물의 표시는 이렇게 5가지구나라는 걸 뭐 해야 한다? 암기.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 건물의 표시는 뭐예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그걸 알고 있어야 뭐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런 건물을 누가 소유하느냐? 해서 최초 등기부에 소유권이 기록되는데 그 최초 등기부에 기록되는 소유권을 최초 기록할 때 쓰는 용어가 뭐다? 보존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최초 소유권이 기록될 때 쓰는 용어가 뭐다? 보존 등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제가 약식으로 갑만 적어 놓았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갑의 성명, 주소, 뭐다? 주민 번호까지 함께 기록됩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기록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적을게요. 주소와 뭐다? 주민 번호까지 이렇게 함께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등기부거든요. 그 이제 을구에는 뭐가 기록되느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어디에 기록된다? 을구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지상권, 즉 소유권 외의 권리는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해요.
근데 대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적법 시간에 대장. 대장에는 뭐에 관한 사항만 공시 대상입니까? 권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 대상이잖아요. 근데 등기부는 모두 기록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을구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암기하는 거.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되고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고 여기 1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1을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면요. 표시번호라고 읽어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표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다. 그죠? 표 이렇게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되고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고 순위를 나타낼 때는 순위번호라고 읽지 않고 뭐다? 표시번호라고 읽는구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갑구에는 뭐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고 했죠. 그럼 이것은 표시번호라고 읽지 않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갑구와 을구에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뭐다? 순위번호라고 읽어요. 그래서 권리는 1순위다, 2순위다, 3순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계속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결국은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등기를 하려면 그러면 갑과 을이 이제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뭐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신청을.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요. 그럼 접수를 받고 해당 등기에 대해서 뭘 한다? 심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심사를 해서 등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라고 기록을 거부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기 기록을 거부하는 행위를 뭐다? 각하. 등기부에 기록해주기 위한 행위를 수리. 그럼 수리하면 최종적으로 등기한이 등기부에 등기를 기록하고 등기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한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 부호를 뭐한다? 입력, 기록함으로써 등기는 완료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록하고 나서 등기한에게 부여된 식별 부호를 전자서명 형식으로 뭐한다?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럼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적을 거고 몇 순위다? 이제 2순위 이렇게 적을 거고 그럼 여기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을 거고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적을 거고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따라다녀야 돼요. 항상. 그럼 이렇게 등기부 이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기록이 되고 나면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날은 12월 20일이고요. 접수받은 날은 1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기록은 20일 날 되었지만 접수는 언제 받았으니까 10일 날 받았다면 뭐해서 소급해서 10일부터 이 사람이 뭐다? 소유자였다라는 것이 좀 전에 배웠던 등기한이 등기를 마쳤다면 뭐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외웠던 내용이 들어보니까 이 말이구나 하는 거 이해가셨죠? 그럼 이해간 것을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그건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암기를 해야 한다. 뭐다? 접수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은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심사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 심사라는 글자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때 심사는 우리는 무슨 심사냐면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형식적 심사주의를요 뭐라고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느냐면 항상 서면 심사주의 이렇게 해요. 서면 심사주의. 등기관은 서면으로서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기록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면만 심사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대부분 형식적 심사주의의 기본 근간은 서면으로 심사해서 등기해 준다라는 게 근간이에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위에는 뭐다? 실체 관계가 되는 거고 아래는 뭐다? 절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민법이고요. 아래 부분은 민법의 내용을 뭐한다? 등기를 해나가는 과정이 뭐다? 등기법이라고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이때 심사주의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서면 심사주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등기관은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등기관의 입장에서는요.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X부동산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관은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기관은 뭐만 심사한다? 신청 단계부터 실질적으로는 심사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신청 단계부터 이 시점까지만 뭐 한다? 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심사. 그 외에는 심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래서 실체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등기관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등기 신청을 하러 올 거잖아요. 그죠? 올 거잖아요. 왔을 때 니네들 매매 계약이 했니 안 했니 X부동산은 존재하니 안 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심사할 수가 없고 그런 실체 관계가 있었다면 서면으로서 뭐 한다? 다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서면으로서. 그러면 이런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그럼 대장 정보를 제공하고요.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매 계약서도 제출해야 될 거고요. 어떤 등기를 해달라라고 등기 신청서도 제출해야 될 거고요. 그런 자료가 들어오면 등기관이 그것을 기준으로 뭐 한다? 심사를 해서 기록을 할 건지 기록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등기의 목적이 뭐냐면요.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은 실체관계의 내용을 잘 들어야 되고 실체관계의 내용을 무슨 방법으로? 등기라는 방법으로 외부에 뭐한다? 공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시하는 데. 그러면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법으로 뭐만 하면 된다? 공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역순으로 말하면 등기의 공시 내용을 보고 어떤 실체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유추하는 것이지 등기를 보고 이런 실체관계가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선생님 어떤 등기 신청을 했을 때 금방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일정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서면을. 네. 근데 이 서면이 위조 서면일 수도 있잖아요. 허위 서면일 수도 있고요. 진짜 매매 계약서일 수도 있고 허위 매매 계약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등기관은 이게 허위 매매 계약서인지 진짜 매매 계약서인지 등기관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실체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면만 보고 들어올 거 다 들어왔고 절차적 요식행위에 맞는 내용만 확인이 되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순으로 판단할 때 이 등기부를 보고 즉 이 건물에 대한 즉 X부동산 건물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은 거구나 라고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거야 라고 뭐만 할 수 있다? 추정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이 말을 암기해야 돼요. 등기관은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심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실체관계를 알 수가 없다. 다만 등기관은 뭐만 서면만 가지고 뭐해서 심사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기록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본 상식은 뭐였냐면 등기부를 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열람을 했을 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을은 소유자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리잖아요. 을은 누구다? 소유자다라고 확정 지어버리죠. 근데 수업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을이 소유자다라고 확정 짓기는 뭐하다? 조금 문제가 있죠. 을은 아마 소유자일 거야 라는 정도의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만 심사하기 때문에 서면만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서면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나는 이 건물주와 매매 계약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데 내가 서면만 완벽하게 이제 위조해가지고요. 뭐 인감도 위조하고 매매 계약서도 위조하고 뭐 대리인 위임장 이런 것도 위조하고 전부 다 위조를 해가지고 제가 집어넣었는데 등기하는 서면상에 아무런 뭐한다? 문제가 없다면 등기한이 위조 감별 식별사는 아니거든요. 없다면 등기관은 이 건물을 누구 명의로 상용이 명의로 등기를 해준다는 거 안 해준다는 거요? 해준다는 거죠. 그럼 등기부에 만약에 실제로 여기에 배상용,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적혀져 있다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건물 제 앞으로 지금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 건가요? 등기되면 제 건가요? 어때요? 이 건물 제 거예요,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 거 맞을까? 등기는 되었잖아, 제 앞으로. 그럼 제가 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남의 일이라서 생각하기 귀찮아요? 그럼 여러분 집으로 할게요. 이 상황이 여러분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 한다? 매매 계약서 다 위조해가지고 여러분 명의의 아파트를 내 명의로 옮겨놨어요. 그럼 이거 오늘부터 제 건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내가 제 3자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느낌이 중요해요. 등기는 있잖아요. 그 사례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례 안에 자꾸 나를 집어넣어야 가부가 정확하게 보여요. 3자적 견지에서 보지 말고 실제 내가 그 당사자다라고 생각하면 지문이 잘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거 내가 허위 문서 가지고 등기했다고 해서 등기부에는 기록은 돼 있어도 이거는 상용이 거예요? 상용이 거 아니에요? 상용이 거 아니죠. 그런 등기를 허위 등기, 무효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즉 효력이 없는 등기.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자 이런 거 듣고 가는 거예요. 그거 적을 필요 없는데. 적을 필요 없어. 근데 허위 등기예요. 무효의 등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무효, 유효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와. 쌍파 이런 데에 나온 거야. 모의고사에는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 최근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굳이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내가 하라 할 건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듣고 가는 거야. 계속 듣는 거야. 듣고 필수적인 거 암기하는 것만 암기하면 돼. 에너지 빼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의뢰 등기도 효력이 없는 등기일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럼 역순으로 보면 이제 등기를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달라져야 돼, 여러분 또. 의뢰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일 수도 있고, 효력이 없는 등기일 수도 있겠다. 다만 등기를 바라볼 때 을이 아마 소유자일 거야라는 정도의 신뢰감은 줄 수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100%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그렇게 확정을 못 지을까요? 그 이유가 그래 형식이 서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위 등기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에는요 공신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신력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텐데 민법을 이제 배우다 보면 우리 법에서 주고 있는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 신뢰감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공신력, 간주력, 추정력 이렇게 배우시거든요. 공신력이라는 것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그럼 여기에 공신력을 부여해버리면 1 더하기 1은 1입니다라는 대학 박사 석사 논문을 가져오고 누가 봐도 1 더하기 1은 1이 맞아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걸 입증도 하고 법원에 판결도 받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신력을 부여하면 절대 깨어지지 않는 게 뭐다? 공신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스스로가 등기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거래할 때 참고 자료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등기부는. 무엇 때문이다? 서면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체관계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간주력이라는 거는요. 등기에는 간주력도 없어요. 간주력이라는 것은 이제 민법을 보다 보면 뭐뭐라고 간주한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간주력이라는데 간주력은 1 더하기 1은 2라고 간주한다 이라잖아요. 그죠? 그럼 간주력을 부여했을 때는 그거는 깨어져요. 뒤집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뒤집느냐면 석사 논문 막 박사 가져와가지고 1 더하기 1이에요 라고 입증을 하고요. 그 입증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간주력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입증 자료도 되고 판사가 1 더하기 1은 이제부터 1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뭐다? 간주력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추정력이라는 것은요. 1 더하기 1은 2야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럼 뒤집을 때는요. 입증만 하면 돼요. 판결까지 갈 필요가 없고 많은 전 세계 석박사들이 1 더하기 1이다라고 입증만 해버리면 1 더하기 1은 2가 추정력이 뭐한다?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에는 뭐만 있다? 추정력만 부여합니다. 그 말은 뭐다? 아, 을이 아마 소유자일 거야. 이 정도 추정력. 근데 그럼 갑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되어 있잖아요. 을의 등기는 추정력을 부여한다고 했죠. 이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추정한다고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가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 뭘 하면 반대 입증을 해버리면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고. 그럼 누가 입증하면 될까? 자, 을이 등기가 일단 기록되면 자,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을 집어넣어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상용이가 허위 문서해가지고 상용이 앞으로 등기되었어. 그럼 판사는 바라볼 때 일단 을은 뭐다? 소유자다라고 일단은 판사가 추정할 거라는 거야, 판사가. 그러면 판사님, 이 사람 소유자 아니에요. 라고 반대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 반대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 갑이 해야지. 판사님, 지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이거 허위 등기고요. 이 사람 소유자 아니에요. 판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다? 입증만 하면 된다고. 자료만 제출하면. 즉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그럼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법정에 계속 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또 을이 뭐한다? 또 입증하고 입증. 그게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을 일단 받고 있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입증하지 않고 그 등기는 유효가 아닙니다라고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뭐 해야 한다? 입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뭐 한다?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깨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한다? 갑이 이 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입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한다? 부시고자 하는 사람이 뭐 한다? 입증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일단 가져가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제 실제처럼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처럼. 자, 지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요. 이 부동산을 실제로 여러분을 삽입해 보세요. 이 부동산이 이 호계동 이 지역의 저 부동산의 지금 매도가가 실거래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금매로 내놨어요. 1,000만 원에. 그럼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했다고요. 그럼 기분 좋게 등기를. 그 을하고 여러분은 진짜 실제 매매 계약도 있었고 대금도 지급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때는 계약서도 위조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앞으로 등기했다고요. 그럼 등기했으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100% 내가 소유자다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 나는 이 집의 100% 소유자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먼저 누구를 생각해 봐야 될까? 을이라는 자가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은 뭐한다? 소유권 취득하는데 을이 뭐한다? 금방 허위 문서 가지고 등기할 수도 있잖아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아닌 사람하고 여러분은 뭐해서 계약해서 돈 주고 등기한 거잖아.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상황을 제시해 보는 거 실제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100% 소유자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 일단 내가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100% 나는 소유자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겠냐는 거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실제 그런 상황이라면 갑이 진짜 소유자잖아.
그럼 갑이 여러분한테 와서 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 사람이 허위 등기, 허위 문서 가지고 한 거라면 여러분은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은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또 반박하겠죠. 나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등기부도 확인했고 나는 을하고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했고 대금 지급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등기부를 신뢰하고 그래서 나는 소유권 취득한 건데 내가 왜 나가? 이렇게 실제로는 반박을 하겠지만 대한민국 법원이나 국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왜? 형식적 심사주의 때문에. 이 등기가 허위될 등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즉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국가는 여러분을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 그래서 등기부를 100% 신뢰하지 마라. 등기는 거래의 참고자료만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등기부 말고 믿을 거 있나요? 없죠. 실제로는 등 믿고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여러분은 뭐 한다? 매매 대금 주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 명의로 등기부상의 명의인, 여러분 명의로 만약에 아파트가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도 실제로는 뭐다? 전 소유자가 뭐다? 허위 문서로 만약에 등기해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집에 와서 문 열고 나가라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있을까? 빨리 하자. 우리 시간 없어. 빨리 이게 빨리 뚫어져야 뭔가 다음 걸 진행을 하지.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집은 내 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집에 가면서 야, 나 1년 전에 내 아파트 취득했는데 1년 전에 아파트 취득했는데 이 집 실수 듣고 나니까 그러네. 나 저번에 좀 싸게 산 것 같은데 시세가 4억 5천인데 3억 9천에 샀는데 그때는 땡큐 했는데 어쩌면 그 전 소유자가 지금 만약에 하와이에 뭐 유럽 전 세계 여행 간다고 2년 동안 한국에 안 들어와 있고 누군가 허위 문서로 등기해서 내 앞으로 넘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집이 아닐 수 있는 생각이 들면 뭔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까? 집에 가면서 오늘 그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라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실제로.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좀 집에 잠 못 잘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등기가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실제 내가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등기를 받아들이는 게 빨라져.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돼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론 정리를 할 때는 그 느낌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등기가 빨리 받아져.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등기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법 조문이 만들어져 있을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 등기법의 절차 관계 법 조문들은 대부분 이 서면 심사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허위 등기의 위험성, 무효의 등기의 위험성, 부실 등기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체 관계를 등기관이 판단할 수는 없으니 그럼 절차상에서 허위 등기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법 조문에 이렇게 허위 등기 위험성을 방지하자. 이렇게 허위 등기 위험성 방지하자. 가능한 절차상에서 많은 서면들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서면도 가져오라 하고 많은 서면을 가져오라 하면서 허위 등기의 위험성을 가능한 뭐 하겠다? 낮추려고 한단 말이야. 낮추려고. 되겠나요? 그러면 그런 걸 배울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안전하게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신뢰감을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나요? 실제 우리나라 등기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탑 클래스 5에 들어갑니다. 안전성이.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는데 그 등기필 정보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5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전산화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되는데 공부할 때는 뭐 한다? 야, 우리나라 등기 개판이네. 서면 신청이네. 야, 이딴 식으로 등기를 해? 이런 느낌으로 맨 처음에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 그러면 생각해 봐봐.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럼 등기소에 신청을 하러 갈 거거든. 그럼 신청을 하러 갈 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혼자서 또는 권리를 잃는 사람 혼자서 와서 등기소에 와서 자, 우리 계약했으니까 서면 줄 테니까 등기하세요. 이게 허위 등기 위험성을 낮출까? 아니면 권리를 잃을 사람과 권리를 얻을 사람이 함께 등기소에 출석하는 게 허위 등기 위험성을 낮출까? 함께 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야. 그럼 우편으로 보낼까? 아니면 등기소에 야 나와서 등기 신청해. 이게 허위 등기 위험성 낮출까? 우편 택배로 보낸 게 허위 등기 위험성 낮출까? 나와서. 그래서 출석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 출석 신청, 서면 신청이라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등기한이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한다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선생님 저는 뭐 물건도 아파트도 많이 사고 이렇게 해봤는데 등기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사람 하거든. 법무사에게 다 맡기잖아. 여러분이 출석할 거, 서면할 거, 여러분의 등기 신청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다? 법무사에게 맡기니까. 그래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 행위를 뭐한다? 대리해 주는 거야. 그런데 법무사가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이 뭐한다? 출석해서 신청한 거와 뭐하다? 마찬가지라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이유를 아셨죠?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 그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이거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뭐다? 큰 원의 배경 지식이라고. 공동으로 왜 등기를 신청해야 돼? 예, 이런 걸 암기해야 된다고. 이런 걸.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게 암기가 돼야 돼. 그냥 느낌상 왠지 공동인데 이게 아니라 왜 공동일까? 물어보면. 응? 자,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왜 공동으로 할까? 공동인 건 알겠지. 근데 왜 공동일까?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손잡고.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해를 했거든. 근데 이해한 걸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뭐다? 암기가 돼야 돼. 왜 공동으로 가는지. 위험하니까. 그걸 이제 표현을 바꿔서 우리나라는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다가가면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를 하니까? 형식적 심사를 하니까 허위 등기 위험성이 높아. 그래서 허위 등기의 위험성을 뭐 하려고?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뭐로 온다? 공동으로 오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고. 그럼 우리 등기법 시험에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인데 왜 공동으로 신청합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게 메인이야.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우리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 법 조문에는 이런 유형의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갈까? 위험성이 없는 등기들. 그렇게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법조문에 단독으로 가는 애들은요, 위험성이 없는 애들. 허위 등기 위험성이 높으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허위 등기 위험성이 없는 애들. 그런 것들은 단독으로 오라는 거야. 근데 또 성질상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등기들도 있어. 성질상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등기들. 지금부터 이 집은 여러분 집이에요.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건물을 증축을 했어. 증축을 하면 건물의 구조가 달라지겠지? 면적도 달라지겠지? 그럼 구조와 뭐다? 면적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야 돼, 실제. 그러면 구조와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내용을 등기를 만약에 하러 간다면 무엇을 바꿔주는 등기를 해야 돼? 건물의 표시를 바꿔주는 등기를 하러 가야 되지. 그걸 우리는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 다시 한번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 자, 처음 들었다 이 말.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 지금 안 적어도 돼. 체크해 줄 거야. 그럼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러 가야 돼.
그럼 이거는 여러분 집이라면 누가 갈까? 여러분이 가야 되죠. 누구랑 가야 돼? 갈 사람이 없지. 이렇게 성질상 뭐다?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등기도 있다고. 그러면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이 아니라 뭐다? 단독 신청이지. 그럼 이거 당연하게 느껴져? 아니면 암기처럼 느껴져? 그 당연한 게 시험 문제라고. 그게. 그러면 이 단어, 건물의 표시가 뭔지, 어떤 상황일 때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지, 그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걸 한 거야. 그게 시험 문제야.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의 공부는 거꾸로 한다는 거야.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가 뭐예요? 물어보잖아. 몰라. 모르고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건물의 표시가 무슨 말인지, 변경 등기가 무슨 말인지, 이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이런 등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당연히 뭐다? 단독 신청이 다유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뭐한다? 지문을 붙여나간다고. 그럼 이런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의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법에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등기를 뭐해라? 신청해라 라고 또 한 가지를 암기해야 되겠지. 그럼 이런 거는 뭐다? 암기사항이야. 아, 이런 등기는 내가 단독으로 가는데, 이까지는 바로 판단되잖아. 자체도 시험. 거기다가 몇 월 이내, 1월 이내 신청한다. 근데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왜? 건물의 표시는 실제 건축물 대장을 담당하는 소관청에서 뭐다? 등기 촉탁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 아니할 수 있으니까 등기법에서는 보완적 규정으로서 뭐한다? 1월 이내 하라는 거야. 토지라면 해봐봐. 토지의 지목이 달라졌어. 지적법하고 비교해 줄게. 토지의 표시, 토지의 지목이 달라졌어. 그럼 대장부터 정리를 해야 돼? 등기부부터 해야 돼? 대장. 그럼 대장상에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지적공부의 상에서 지목을 정리하겠지. 정리를 하고 나면 뭐한다? 등기 촉탁을 해서 등기부의 표제부를 일치시켜 주겠지. 그치? 안 해줄 수도 있잖아.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또 의무도 부과한단 말이야. 이렇게 안전하게 양자를 계속 뭐 시켜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법조문을 만들어놨다는 거야. 근데 원래는 등기 촉탁을 해서 일치시켜줘야 되잖아. 안 했잖아. 근데 의무 부과는 했지.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는 없다는 거야. 원래는 소관청이 세줘야 될 거를 안 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란 말이야.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들이 용어가 되어 있고 절차적 흐름이 딱 잡혀 있으니까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잖아. 이 체계를 10월 달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잡아놓고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는 몇 월이다? 1월. 그럼 이거는 선생님 왜 60일이 아니고 1월이에요? 그건 1월이 적당하기 때문에 1월인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없어. 그런 건 이해 영역이 아니야. 그런 거는 뭐다? 1월 이내. 신청 의무는 부과하지. 신청 의무 부과한다. 몇 월? 1월. 해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팅 지문이라고. 되겠나요? 그러면 이 말들이 지금 어디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허위등기 위험성이 크다. 그냥 공동신청해야 한다. 위험성을 뭐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근데 위험성이 없거나 성질상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등기들. 그럼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등기들은 용어를 결합시켜서 내가 이해만 하면 당연히 뭐다? 혼자 가는 거다. 그까지는 기본 베이스야. 그까지가 아까 전에 큰 원에서 하나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럼 거기에서 더 뻗어 나오면 이제 뭐 한다? 1월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해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거기서 큰 원에서 한 개 빠져나왔고 또 하나 또 빠져나온 거라고 이게. 되겠나요? 등기가 이런 구조라고, 이런 구조. 그러면 이 큰 원,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이 큰 안에는 지금 제가 하나의 가지만 뽑아낸 거고 계속 가지가 이걸 기준으로서 뽑아져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적 절차를 꼭 이해하셔야 돼. 그럼 암기사항은 뭘까?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인데 내가 형식적 심사주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그냥 서면만 심사하잖아요. 실체관계는 등기는 심사하지 않고 실체관계의 존재 여부는 등기는 모르는데 서면만 가지고 심사해서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는 개판이에요. 허위 등기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절차상에서 허위 등기 위험성을 낮추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이거는 암기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이해를 했잖아. 이해한 걸로 끝나면 안 돼. 그게 머릿속에 뭐가 돼 있어야 돼?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계속 써먹을 수가 있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메인은 뭐다? 서면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근데 실제 서면만 하는 건 아니야. 공동으로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당사자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심사를 해. 근데 대부분 뭐다? 서면으로 해.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볼까? 심사라고 돼 있잖아. 대부분 서면 갖고 안 돼 있지. 그럼 등기관이 심사를 해. 그럼 각하를 할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거든. 각하는 안 해주겠다. 수리는 해주겠다. 그러면 각하와 수리 사이에 심사를 할 때 대부분 뭐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각하 사유가 있거든. 우리 법 조문에 등기관이 등기를 심사했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 사유가 총 1호부터 11호까지 총 11개 사유가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볼 필요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각하 사유 안에는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까? 유추를 해봐. 역순으로. 각하 사유가 심사를 할 때 뭘로 하는데? 서면으로. 그 등기관이 서면만 들여다보고 심사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각하 사유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을까? 서면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각하 사유겠지. 서면을 보고 심사한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 구조를 역순으로 자유자게 왔다 갔다 한다. 이 중심에도 각하 사유 중심에도 뭐가 있다? 서면 심사주의.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또 각하 사유로 또 가지를 또 뻗어 나가는 거야. 그럼 각하 사유 들어오면 등기 신청서가 있을 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장,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도 있을 거고, 계약서도 있을 거고, 등기 기록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내용들의 서면들이 전부 다 기록이 다 뭐한다? 서로 동일한 토지와 동일한 건물을 대상하니까 기록이 전부 다 뭐한다? 동일해야 된다. 근데 기록이 다르면 뭐한다? 각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야. 추론, 등기가. 근데 이 알고리즘이 형성이 안 되고 이 큰 점,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연결하는 추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암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등기가. 그래서 요 힘이, 이 서면심사주의가 등기법의 전부를 뭐한다? 아우르는 심장이야. 심장.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한다고. 근데 이런 점들이, 큰 점들이 등기법에 몇 개가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서면 심사주의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의 심사법인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부 등에 의해서 등기관이 신청사항의 절차법상 요건을 구비하는지 조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등기 신청서야. 쉽게 말하면 첨부정보는 첨부 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서면을 가지고 대부분 뭐한다? 심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빠르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필요 없어.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적을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 있고, 등기부와 대장도 뭐다?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한다는 걸 이미 확인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 암기할 것은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개념, 즉 서면 심사주의라는 개념적 요소만 정확하게 뭐한다?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의 기능, 표제부 등기, 갑골구 등기 필요 없어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종국 등기, 예비 등기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등기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에서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주등기와 뭐다? 부기등기는 어떤 것을 주등기라고 어떤 것을 부기등기라는지 이것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번호가 보이시죠? 여기 1 돼 있고 여기 뭐다? 2 돼 있고 여기는 뭐다? 1 돼 있잖아요. 독립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등기마다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는데 독립한 번호로 부여되어 있으면 이걸 주등기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한 번호로 부여되어 있으면 뭐다? 주등기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죠? 자,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등기 아래는
2-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독립한 번호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2번 등기에 뭐해서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다라는 뜻이에요. 뭐다? 2번 등기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 그걸 뭐라 한다? 부기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또 한 개 더. 한 개 더. 복잡하게 보이니까. 자, 하나 더. 그러면 그 아래에도, 그러면 2번 등기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에 또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 그럼 이런 등기는 부기 등기에 뭐다? 부기 등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부기 등기라는 표현은 부가해서 뭐 한다? 기록하는 등기, 가지 번호를 붙이는 등기를 부기 등기라고 해요. 그럼 이때 주 등기라는 것은 항상 독립한 번호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부기 등기는 독립한 번호가 아니라 뭐다?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게 뭐다? 부기 등기예요. 근데 이 부기 등기라는 애는 주 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일 수도 있고 부기 등기에 또 가지 번호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작년 시험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등기 형식으로 어떤 등기를 기록할 겁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도 독립한 번호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독립한 번호로 부여되어 있죠. 주등기 형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등기 시험에서는요, 어떤 등기를 여러분에게 딱 던져줘요. 던져주면서 이 등기는 독립한 번호인 주등기 형식으로 할 겁니까? 어떤 등기를 던져줘요. 이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할 겁니까? 라고 출제인이 물어본다고요. 그 문제는 매년 나와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어떤 등기가 주어졌을 때 이 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 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일 수가 없다.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는 암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이 몇 개 자주 나오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는 일단 암기해 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원리를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만 가져간다? 독립한 번호가 뭐다? 주등기 형식이다. 독립한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게 뭐다? 부기등기 형식이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소유권 외의 권리인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전세권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전세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세권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권.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하늘에서 툭 떨어질까요? 하나님, 오늘부터 너가 전세권자해. 이렇게 해서 전세권이 만들어지는 걸까? 전세권이 어떤 시간은 전세권 등기라면 전세권을 누군가 취득하잖아, 그지? 그럼 그 전세권 등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일단 뭐는 있어야 될까? 실체관계는 있어야 되겠지. 일단 이게 있어야 전세권 등기가 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되었다면 무슨 실체관계는 존재해야 되겠다, 그지? 그럼 어떤 실체관계가 있었을까? 이걸 법률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일상생활처럼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 전세계약. 그렇지. 한 개 왔네. 전세계약이 있어야 돼. 그럼 전세계약은 누구랑 해? 요 건물이라 기준한다면 소유자고 해? 소유자고 전세계약해? 아니 일반적으로 그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전세계약해?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사고를 자꾸 내가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일상생활에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내용을 가지고 법률 용어로 전환시키면 돼. 법률 용어 안에서 자꾸 헤매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법률 용어는 일상생활 안에 있는 거야. 있는 건데 그걸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자. 전세권 등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무슨 계약이 있었겠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었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보라고 했잖아. 내가 집주인으로 들어가든 뭐 전세권자로 들어가든 들어가 봐. 일단 어느 곳으로 들어가든 들어가 봐. 그럼 전세권 계약했어? 지금 했어? 아니 머릿속에 해봐. 했지? 했지?
그럼 전세권,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 계약, 법률 행위. 맞나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맞나요? 그게 전세권 등기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전세권 등기가 제가 금방 하늘에서 툭 떨어졌냐고. 아니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랑? 여러분이 그러면 전세권자라고 해봐봐. 누구랑? 전세권 설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소유자.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계약도 되는 거고 전세권 등기도 등기부 기록 되는 거네. 그러면 결국은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은 누가 있어야 돼? 소유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전세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있어야 되네. 소유자가. 그렇잖아. 일단 소유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등기는 전세권이라는 등기는 누가 있어야 된다? 소유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등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 소유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 맞나요? 이처럼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의 형식은 주등기 형식으로 해. 이게 원리야. 그럼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의 형식들은 다 뭐다? 주등기 형식, 독립한 번호로 붙여.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잖아.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들은요,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는 뭐다?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는 부기등기. 이 느낌이지 지금? 느낌이? 그런데 그럼 결론은 뭐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만약 을구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5억 전세권자는 A 생명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럼 이걸 보고 역순으로 어떤 실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여러분이 뭐한다? 추론해내면 된다고. 그걸 추론을 하려면 전세권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거고 설정이라는 용어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설정이라는 행위는 뭐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창설될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설정이야. 소유권이 창설될 때는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 소유권이 창설될 때는 뭐다? 보존. 소유권 외의 권리가 창설될 때는 설정.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설정 등기라는 애들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창설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잖아.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는 하늘에서 툭 떨어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 소유자가 있어야 돼. 소유자가 있어야 설정 등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게 기본 베이스야.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용어에서 나오는 거야. 용어에서. 그러면 설정 등기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등기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와.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돼. 그게 큰 원이야.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까? 내가 집주인, 여러분이 집주인 해봐. 지금부터. 여러분이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어. 이 사례 하나가 다른 권리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모든 권리가. 여러분이 집주인, 창고 하나 가지고 있어, 창고. 집을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가서 임차권하고 헷갈리니까 창고라고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한다지만 전부 다 임대차 계약이거든. 민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더 강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전세권이나 물권보다는 사실은 특별법인 채권이 더 강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은 전세 계약이 아니야. 주택임대차 계약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업할 때는 가능한 전세권은 저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창고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창고. 창고는 주인법에 보호를 받지 않으니까. 일단 창고로 갈게요. 창고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이 저한테 창고를 쓰고 싶어.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 지급해야 돼? 차임이 아니라 전세금. 전세권이란 타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는
하고 이렇게 전세 차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전세금을 줘야 돼. 그래야 전세권 설정 계약이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했어 계약. 그럼 했으면 여러분 저한테 뭐 해달라고 해야 돼 이제? 등기해달라야 되지. 왜? 등기해야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 전세권 취득 하니까. 그러면 등기를 하게 했어. 만약에 등기를 했다고 가정해봐. 등기를 하면 여러분은 권리를 얻어, 잃어? 얻지. 나는 잃지. 이때 잃을 때 내가 소유권을 잃는 건 아니잖아. 그 소유자잖아. 그럼 뭘 잃느냐면, 그래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게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하거든. 물권이라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전부 다 가진 거. 그게 유일하게 뭐다? 소유권이야, 소유권. 그러면 나한테 사용 수익 권능을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까지는 가져갔잖아. 갔잖아. 그럼 여러분은 권리를 얻었고 어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얻은 거야. 그럼 사용 수익 내가 크게 읽은 글자 2개 붙여봐봐. 사용 수익 2글자만 읽어봐봐. 용익 이 되지. 그럼 전세권 물건이지. 그래서 붙여서 읽으면 용익 물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나요? 그러면 사용 수익 하는 용익 물건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지역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나요? 근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임대에 대해서 특정한 상황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 이행을 요구할 때도 당신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라고 이행을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차권도 보다 용익이란 말이 들어가. 근데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용익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용익 물건과 용익 채권을 합치면 용익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용익권. 그러면 용익권에는 용익 물건도 있고 용익 채권도 있어. 용익 물건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걸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민법에서 하는 거라고. 민법. 그런 부분들을 민법에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와야 저랑 뭐 한다? 등기법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등기법으로. 여기까지 되겠나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몰라도 뭐는 해야 된다? 암기는 해놔야 된다는 거야. 차후에 민법에서 이해를 하더라도 등기해야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지? 그럼 이제 좀 역으로 거슬러 가보자. 형식적 심사주의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었어. 여러분이 전세권자. 나는 전세권을 여러분이 전세권 등기를 얻으려면 상용이가 전세권을 여러분에게 설정해줘야 여러분이 전세권을 받는 거야. 그때 하는 행위를 설정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민법상에서는 설정행위라고 이렇게 배워. 소유자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가 뭐다? 설정행위야. 그런데 설정행위는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전세권자인 여러분도 설정행위를 해줄 수가 있어. 여러분의 존속기간 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내 존속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또 설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다? 전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전전세권 설정 행위는 누가 해준다? 전세권자가 전전세권 설정 행위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정 행위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할 때는 다 설정 행위라고 하는 거야. 통상 누가 해주는 건데? 소유자가 해주는 건데 반드시 소유자만 설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흘러가는데, 자, 좋아.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 하는 거야. 여러분은 권리를 얻었지? 얻었잖아. 나는 권리를 잃었지. 그러면 여기서, 자, 요 베이스 안에서 매매와 소유권 이전과 매도인 매수인 지워버리고, X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까? 전세금 얼마? 5억. 이렇게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이걸 상용이라고 하고
을을 수험생 여러분하고 상상해보라고. 전세권 무슨 계약? 설정계약. 전세금 얼마? 5억. 5억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전세권에서 이제 전세금이 없으면 안 돼. 용어 정리에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전세권자도 있겠지.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사람은 권리를 잃지. 전세권자는 권리를 얻지. 그럼 잃을 사람과 얻을 사람이 공동으로 가야 돼? 단독으로 가야 돼? 이 경우는 자신 있게. 당연히 공동이야. 등기는 무조건 공동이야. 왜? 등기하는 이 실체관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등기 사건을 등기를 받았을 때는 등기하는 실체관계를 몰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역시 또 돌고 돌아 어디서 시작한다. 서면만 심사한다. 그걸로 돌아가잖아. 돌고 회귀하면. 그럼 공동으로 왔겠지. 그럼 권리를 잃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법에서는 의무자라고 읽어. 권리를 얻는 사람을 뭐다? 권리자라고 읽어. 그럼 지문을 좀 붙이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설정자를 뭐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전세권자를 뭐로 하여 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왔지? 그럼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또 만들어졌다는 게 하나 또 붙어가네. 그 다음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뭔지는 몰라도 신청 정보란 게 있어. 서면을 가보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고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신청서와 첨부 서면이야. 그럼 이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어. 뭔지는 몰라도 일단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어.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일 때 의무자가 기록하는 거야. 무슨 신청일 때? 공동신청일 때 누가? 의무자가 기록하는 게 등기필 정보야. 그게 올해 시험 문제야. 무슨 신청일 때? 공동신청일 때 누구 거? 의무자가 기록하는 거야. 뭐는? 등기필 정보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신청 정보에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신청서 제출할 거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 기록할까 안 할까? 왜? 공동신청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야? 전세권 설정 등기가 공동신청인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다? 공동신청일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한다. 권리자 거는 기록하지 안 해. 그럼 의무자 거 기록한다. 그거 하나 암기하는 거야. 그럼 역순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럼 여러분은 기록한다. 왜? 공동신청이니까. 이렇게. 그럼 반대로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단독 신청이니까 그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등기필 정보라는 단어를 또 하나 공동 신청에다 얹어 놓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동인지 단독인지를 모르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지. 그렇게 자꾸 단계적으로 가지를 쳐나가는 거야. 그럼 앞 단계를 모르잖아. 만약에 앞 단계를 모르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등기 사건을 전부 담겨야 돼. 이게 말이 돼? 안 된다고 이렇게 가지가 들어있을 때는. 그래서 등기는 앞 단계에서 하나씩 가지를 뻗어 나오면서 논리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키워드가 뭐야? 공동인지 지문을 보고 단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공동인지 단독인지를 알려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용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공동인지 단독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건물의 표시가 뭔 말인 줄 알잖아. 변경 등기가 이제 뭔지를 알았지.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당연히 단독이라고 했지. 용어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인 거야. 용어를 모르면 전부 다 뭐하다? 암기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 계속 산을 해볼게. 전세권 설정 등기 공동이라고 했죠. 공동이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기록하는 게 맞죠. 첨부 서면 중에서 인감 증명 정보가 있어. 인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감. 인감은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인감 제공해.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생각해 보는 거야. 의무자가 누구지? 전세권 설정자. 그 사람 소유자 맞나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인지를 알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전세권이 뭔지 알아야 되고 설정 등기가 뭔지
알아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다? 소유자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게 또 한 개 턱 얹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또 안 돼 있으면 인감증명 정보 청구받는 등기 신청 전부 다 암기하고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대부분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 구조 필요 없어. 나올 때마다 다 암기하겠다. 인감청구 등기고 전부 다 암기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등기법에 할 게 많이 없네? 라고 접근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논리적 흐름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무작정 나온 데만 암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등기법 책이 두꺼운 거야. 그걸 하나하나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 논리적 구조만 따라가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만 내가 결론적으로 톡톡 던져주기만 하면 돼. 지문을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 붙이려면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첫 번째 뭐다? 주어진 등기가 용어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을 미리 쭉 깔은 거야.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 자, 그래서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법은 그냥 나올 때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과 배경을 좀 잡고 가면 좀 편해지겠다. 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올 때마다 가지는 용어다, 용어. 근데 표제부, 갑구, 을구 처음 보는 분들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응용이 안 될 것 같죠? 나중에 응용 다 된다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용어부터 암기해 두시라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할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까? 주비등기는 없다. 주비등기가 어디 있어? 1번 주등기, 2번 부기등기. 주등기, 왜?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뭐다? 주등기, 이렇게 가는 거야.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나왔으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세권자 해봐봐. 자, 전세권자 해라. 전세권자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전세권을 여러분께 사고 싶다면 그 아래 제가 여러분이 전세권을 사고 싶어? 사고 싶어. 그럼 그 아래 전세권 무슨 등기를 할 거다? 이전 등기를 할 거거든. 상용이가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하고 전세권 이전 계약 체결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지?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뭔지 기억했지? 의무자가 누가 권리를 잃어? A가 누구야? A가 권리를 잃어. 그건 알아. A가 누구야? 전세권자자. A는 전세권자야. 그래. 전세권 설정자는 이것은 을이 설정자고. 설정 등기에서 A는 전세권자지. 권자. 그럼 권자가 권리를 잃고 누가? 상용이가 권리를 얻고 잃고 얻고. 그럼 공동단독. 공동. 그럼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공동이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누구 거? A 거. 그럼 A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인감은 A가 소유자입니까? 인감은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제공한다 했죠. A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인감은 제공하지 않는다. 권리는 누가 잃는다? A. 전세권자. 그럼 우리는 이걸 전세권의 양도인이라고 읽어. 상용인은 전세권의 양수인 이렇게. 그러면 상용인은 권리를 얻고 L이는 권리를 잃고. 그럼 등기의 형식을 결정해야 되잖아. 이제 독립한 번호로 붙일 건지 아니면 부가해서 기록할 건지 뭐로 하면 될까? 독립한 번호 2를 쓸까? 아니면 1 부기 1호를 쓸까? 1 부기 1. 왜? 이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나왔어요?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나왔어요?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나왔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맞나요? 그건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등기가 아니니까 뭐다? 부기등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원리는 똑같다. 그럼 이 말을 바탕으로 한다면 주어지는 등기가 전세권 이전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우리는 주등기 부기등기를 모아가지고 이런 거는 주등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수백 개의 지문들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주등기 쫙 해서 부인 이렇게 암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들은 뭐 한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어디에 있다?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 말면 된다는 거야. 그 등기가 무슨 등기. 이런 유형이 40%야. 선생님, 저는 복잡해서요. 모르겠어요. 하면 지적법처럼 무조건 암기해서 가는 거. 근데 출제인이 낼 때 5대5 비율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이제 단순히 암기해서 가는 것만 가지고 가면 나중에 히든카드가 없어져. 그래서 가능한 실질적으로는 접근할 때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기본적 용어만 여러분이 잘 돼 있으면 등기법이 고득점이 강한, 아주 강한 과목. 즉 이해를 통해서 암기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뭐한다? 나중에 가잖아. 나중에 가면 얘네들은 안 잊어버려져. 근데 등기법 안에서도 단순 암기 사항들이 있잖아. 자꾸 잊어버려져. 자꾸. 그래서 논리를 전개해서 가는 애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려워도 나중에 가면 단단해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할 때 제가 요것만큼은 꼭 알고 가라.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돌아서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 아십니까? 서면 심사주의부터 시작한 거예요. 허위등기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권리를 잃는 경우와 권리를 얻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뭐다? 공동으로 와야 되는 거고, 그때 권리를 잃는 자를 뭐다? 의무자라 하는 거고, 권리를 얻는 자를 권리자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료 안에서.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잠시 쉬었다가 여기에 대한 분류해서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합니다. 예.